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버블인지 아닌지 이런 논쟁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장수개미인 저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주를 샀고요. 장수개미 다마고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주니까 그 정도 상징적인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어떤 로직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해하려면 이 경쟁 기업인 론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리액터 기준 36만 2리터로 사실상 세계 1회 CMO 기업으로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도약을 했는데요. 이 경쟁 기업으로는 스위스의 론자와 독일의 베이링거 인기라임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셀트리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론자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자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인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론자도 굉장히 업력이 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897년에 이미 스위스에서 화학 및 생명공학 회사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현재 주요 사업 분야는 이 CDMO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죠. 자, 옆에 보면 론자그룹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론자그룹도 이 CDMO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 1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원화로 43조 9,579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마켓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베링거 인게라임과 달리 론자 같은 경우에는 삼바처럼 이 CDMO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바랑 론자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론자의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베이링거 인게라임도 지속적으로 마켓캡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긴즉슨 이들이 하는 사업, 즉 CDMO 산업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벨루에이트 파마 자료를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이 바이오로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 30%를 넘어서게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빌리언 달러니까 이 33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금 바이오로직으로 처방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매년 한 30조 정도 처방이 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들어내야 될 바이오로직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모두 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인하우스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비중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모두 다 자기 플랜트에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최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론자고, 이 론자의 10년치 재무제표를 보면 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레비뉴를 보면 감소되는 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이 매출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어 에비타나 에비타에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지금 비율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만큼 공정도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이 바이오로직이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회사의 이 재무 여건 그리고 이 마진의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물 들고 있는 거죠. 자, 총 매출을 보면 론자 기준 전체 매출은 7조 5,200억 정도 하고, 이 파마슈티컬과 관련된 매출은 5조 원이 이미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을 그동안 잘 먹고 있었던 거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론자의 가중평균 성장률을 보면 11.7%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는 론자라는 기업의 이 매출 사이즈를 보면 이 11.7%가 굉장히 빠른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웃룩을 보면 2020년 가이던스를 한 9조 정도 냈는데, 이 9조뿐만 아니라 론자가 어떤 목표를 냈냐면 이 에비타 마진을 30.5%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2015년에 20.9%에서 2022년에 30.5%를 낸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1분기 실적 대비 2020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매출액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에서 2019년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이 손실이었는데, 드디어 2020년 1분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본격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어떤 시장의 강력한 기대가,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재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별 이 매출 실적을 보면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삼바는 국내랑 유럽 매출이 거의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드디어 수천억짜리 미국 매출이 지금 수주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국내 매출과 유럽 매출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 매출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볼륨 자체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뭔가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데, 마침 시장에서 놀라운 기사가 전달이 됩니다. 이 셀트리온이 이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퍼시픽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를 양수한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 양수 가액은 3,300억 정도 되고, 이 양수 대상의 어떤 매출액을 보면 1,600억 정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시장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드디어 글로벌 제약회사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런 평가하고 굉장히 좋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갖고 한 발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이 있으면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번 인수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 수익까지 평가 방법을 사용했고, 이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사용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평가자가 이 양수 대상 회사의 다케다의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죠. 피크 매출을 2022년에 피크 매출이 도달할 거다라고 잡아놨고, 이 세전 영업이익 또한 2023년에 피크에 도달할 거다라고 잡아놨거든요. 생각보다 일찍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3,300억이다 라고 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왜서 이상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양수 대상에 보면, 프로덕에 보면 당뇨병 치료제도 분명히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가 또 메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시아 퍼시픽 8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규모는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하는 회계법인에서 이 아시아 퍼시픽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의 어떤 연구 성장률을 또 0%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은 하는데 회사는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파는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파는 입장에서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케다는 강력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는 거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아시아퍼시픽 사업부를 인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론자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를 보면 이 바이러스 벡터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도 가지고 있고, 이 최근 카티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가와 그리고 타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셀 세라피 시설도 가지고 있고,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플랜트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캡슐을 만들고 있는 회사도 인수했기 때문에 이 캡슐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원료 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주기적으로 론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송도에 공장이 3개밖에 없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론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크고 빨리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이 이런 인수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아주 큰 규모의 M&A를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투자 아이디어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판을 열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팩처링 사이트가 글로벌리 55개가 넘기 때문에 3개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도 굉장히 삼성전자가 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투자하는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자, 두 번째로 플랜트를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시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40억 달러 되고 2019년 매출액이 50억 달러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일거에 사실 플랜트도 하고 신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일거에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능하고 뒷배로 삼성전자의 어떤 유보 자금도 있고 최근에는 유동성도 시중에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M&A를 못하는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투자 아이디어로 얻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다마고치랑 같이 한 주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한 주라고 해서 형들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주라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한 주를 또 매수했던 이유는 아무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추정, 미래 수익 추정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0주나 100주가 아니라 한 주를 투자한 거고, 한 주를 투자함으로써 그래도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형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과 주가의 변동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가나 시장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가는 게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형들과 제가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요. 또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이 사설수습 등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투자자의 기본 조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이슈가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라이센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약 바이오가 현재 본격적으로 해초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수익률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형들도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형들, 특히나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좋은
네,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뭐 시장이 좋을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러면 형들 우리 또 내일 투자 잘 해서 장수해요.